허 기자님, 조류 읽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잘 안 보여요. 조류 보는 눈을 기르고 싶어요. 바다 낚시 입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조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채비 세팅이나 뒷줄 관리, 입질 파악 이런 거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 조류는 봐도 모르겠고, 어디다가 이제 밑밥과 찌를 던져서 이걸 어떻게 흘려야 될지 도무지 알쏭달쏭 오리무중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조류, 그러면서도 감성돔 확률이 가장 높은 특 A급 조류, V 조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 조류 처음 들어보시죠? 당연합니다. 한 달 전인가 기술자 김종욱 프로가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거든요. 앞으로 받쳐 들어오는 맛조류가 갯바위에 튕겨서 다시 돌아나가는 이 반탄류가 V자를 이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V 조류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냥 반탄류라고 할 때는 그 또렷이 연상되지 않던 조류가 V 조류라고 하니까 그 모양이 아주 뚜렷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V 조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 반탄류 조경의 위력과 공략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조류는 그 이름이 너무 많아서 가뜩이나 이 어려운 찌낚시를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본류, 지류, 와류, 흡일류, 맛조류, 반탄류, 종조류, 횡조류, 쏙조류, 겉조류,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죠. 하지만 입문자분들은 딱 4가지 조류만 알면 됩니다. 본류, 지류, 맛조류, 반탄류. 이 4가지만 이해하면 조류를 보는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본류와 지류, 그리고 맛조류와 반탄류는 짝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가지 이 조류만 세트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류는 본류에서 파생되고 반탄류는 맛조류에서 파생되기 때문이죠. 본류가 없으면은 지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 지류가 없는 조류는 그 조류가 아무리 세 보여도 본류가 아닌 거죠. 이 지류가 있어야만 그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요 조경의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맛조류 역시 반탄류가 있어야만 이 두 조류가 만나는 조경의 포인트가 형성됩니다. 반탄류가 없는 맛조류는 감성돔의 입질에 기대하기 힘든 C급 조류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조경은 이름이 있어요. 델타존, 델타지대, 델타조경, 델타조류 이렇게 불리죠. 이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조경이 삼각형 모양으로 순환된다고 해서 삼각형을 뜻하는 그리스어 델타를 붙였죠. 그런데 맛조류와 반탄류가 만나는 조경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김종욱 프로가 V조류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름을 지어낸 거죠. 델타 조류는 고활성 어군이 많이 모이고 특히 밑밥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참돔, 감성돔, 뱅에돔 낚시에 이제 최고의 포인트를 각광받고 있지만, 조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콧불이나 작은 예만 형성되기 때문에 조류가 약한 내만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대중적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V조류는 이 조류가 받쳐드는 모든 갯바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원도부터 내만까지 거의 모든 갯바위와 방파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효용 면에서도 최고의 A급 조류인 것이죠. 그러면 왜 V조류의 감성돔이 잘 낚이느냐? 이 V조류의 근원이 맛조류이기 때문입니다. 감성돔은 조류가 약한 곳보다 왕성한 곳에서 잘 낚이는데, 어떤 섬이든 조류가 가장 왕성한 곳은 밀물이든 썰물이든 그 조류가 바로 와서 부딪히는 맛조류 지역입니다. 조류가 밀려와서 강하게 부딪히는 곳, 그때 물고기들은 그 조류를 타고 갯바위 연안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깔 때는 항상
맞조류 지역의 그물을 깐다고 합니다. 낚시도 맞조류에서 많이 합니다. 특히 돌돔 낚시 그리고 농어루어 낚시는 조류가 정면으로 받치는 맞조류 포인트가 1급 포인트입니다. 하지만은 감성돔 찌낚시는 이 맞조류를 약간 깊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찌낚시는 가벼운 채비로 천천히 이제 끌어안치다 보니까 조류가 빠르게 받쳐 들어오는 곳에서는 입질 수심에 내려가기 전에 채비가 이렇게 걸려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은 감성돔 자체가 맞조류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카고 낚시나 원투 낚시를 하면은 이 맞조류 포인트에서 감성돔이 잘 낚여요. 그래서 찌낚시에서도 고수들은 이 맞조류를 포기하지 않고 해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이 맞조류가 파생시키는 이 반탄유를 찾아서 이 반탄유에 밑밥과 채비를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는 찌가 금세 앞으로 밀려와서 벽에 걸릴 것 같은데도 반탄유 조갱 그 끝에쯤 오면은 더 이상 밀려오지 않고 머뭇 하다가 이제 쭉 빨려드는 겁니다. 반탄유와 맞조류가 부딪히는 그 조갱에는 밑으로 빨려드는 종조류가 형성되면서 그 밑에 밑밥이 모이고 또 고기가 모여서 포인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형성하는 조류가 바로 V조류입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갯바위가 요렇게 있을 때, 갯바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밀려오는 조류가 맞조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맞조류지만은 여기서는 옆으로 흐르는 행조류가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조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나가는 조류가 강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빨려드는 지류가 발생하고 그때 여기에 형성되는 요 삼각형의 조경이 델타 조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델타 조류가 최고의 감성돔 조류다 이렇게 알려져 왔지만은 사실은 이 맞조류 구간에서 더 많은 감성돔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찌낚시를 가능케 하는 조류가 V조류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맞조류가 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찌를 멀리 던져서 천천히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제 입질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류에서는 특히 전유독이 잘 먹히죠. 하지만 폭발력은 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조류가 세지면은 여기 이 조류를 바로 맞받는 구간에서는 이제 찌낚시가 거의 힘들어집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약간만 벗어나면은 요런 돌출부가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튕기는 반탄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찌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밑밥은 여기에 주고 찌는 여기에 던져서 요렇게 이제 흘려서 요 라인에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V자를 이룬다고 해서 이제 이게 V조류라는 이름을 붙였고 요 주변에 있는 감성돔들이 이 V조류로 응집되기 때문에 마리수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V조류가 가진 폭발력이죠. 그런데 이 V조류에서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V자 조류의 중심에서야 마리수 입질을 받을 수 있고 옆으로 약간만 가도 많이 못 잡습니다. 자, V조류가 이렇게 형성될 때 A, B, C 자리의 낚시 여건을 살펴보면 여기 A는 맞조류만 있고 이 반탄 조경이 좁기 때문에 입질을 여기서밖에 못 받습니다. 갯바위 벽에 붙여서 감성돔을 낚을 수는 있지만은 씨알이 작고 마리수도 작아요. 그리고 요 C는 반탄 조경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찌를 멀리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타 낚시에 능한 고수라면은 이제 찌를 멀리 던져서 입질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은 낚시가 좀 힘든 낚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B는 이
반탄유 요 조경을 따라서 찌를 흘리기만 하면은 여기서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넓은 구간에서 다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V자의 중심에 해당하는, 여기는 조깅이 가까우니까 가까이서 낚을 수 있고, V자 획의 끝에 해당하는 이쪽은 멀리, 찌미 수심을 좀 많이 주고, 찌를 이제 멀리 던져서 길게 흘리면은 아주 이제 멀리까지 흘러가면서 큰 씨알의 감성돔들을 노려볼 수가 있죠. 그런데 V 조류를 어떻게 찾아내죠? 어렵지 않습니다. 밀물이든 썰물이든 그 조류가 가장 세게 받치는 곳이 어딘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주변 어딘가에 V 조류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자도의 대물산지 섬생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위는 동서남북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썰물이 북에서 북서쪽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밀물은 남동쪽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먼저 썰물의 V 조류는 어디서 형성될까요? 당연히 이 썰물이 가장 세게 받치는 북서쪽 곡부리, 요 주변에서 발생하겠죠. 초썰물에는 조류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 감성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썰물이 강해지면은 요렇게 튕기는 반탄유도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쯤에서 반탄유가 가장 멀리 뻗어주는 V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고의 썰물 명당이 되죠. 여기가 그 유명한 육자 포인트, 섬생이 2번 자리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썰물이 돼서 이 썰물 조류가 강해지면은, 그때는 이 V 조류가 형성되는 여기에 맞조류가 강하게 이제 쓸어버리면서, 그때는 이제 여기서 요렇게 흐르는 이 조류가 강해지면서 여기서 빨려드는 지류가 형성됩니다. 즉 델타 조류가 여기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자리에서 이 델타 조류 요 언저리를 따라 흘리면서 감성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류가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끝을물에 접어들면은, 그때는 다시 이 V 조류가 부활하면서 초설물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섬생이처럼 부속여가 없고 밋밋한 해안에서는 이 조류의 그 유속에 따라서, 조류 세기 변화에 따라서 이 V 조류가 바뀌고 포인트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요 밀물의 이제 이 V 조류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당연히 이 밀물 조류를 정면으로 받는 요 남쪽 곡부리 요 주변에서 발생하겠죠. 자, 밀물에는 보통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있어서 많이 낚시를 하는데, 초밀물에는 맞조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튕기면서 이제 요 추자도 본섬 쪽으로 흐르는 V 조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찌미 수심 9m를 주고 흘리면은 간혹 그 100m 이상까지 흘러갈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여밭에서 대형 감성돔이 잘 낚입니다. 그러다가 중밀물에는 맞조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튕기면서 이 섬생이 남서쪽 사면을 타고 흐르는 V 조류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찌미 수심 12m를 주고 여기까지 흘리면은 이 구간에서도 굵은 감성돔이 잘 낚입니다. 자, 그러다가 만조에 가까워지면은 이 맞조류가 다시 요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요 방향으로 튕기는데, 자, 이때는 요 앞에서도 잘 낚이고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5자 그 중후반급의
대물 감성돔이 잘 낚입니다. 자, 이렇게 맛조류가 강할 때 발생하는 V조류는 거의 모든 그 섬과 해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V조류를 찾아내는 능력, 이 V조류를 간파하는 눈만 기를 수 있으면은 어디 가든지 감성돔을 낚을 수 있습니다. V조류는 약해도 의외로 그 약간 미미한 듯한 반탄류 그 바로 밑에서 대물 감성돔이 낚이는 경우도 많고, 또 이 V조류가 강할 때는 거의 뭐 한 수십 미터 이상까지 이렇게 쭉 뻗어가면서 거의 본류 낚시에 준하는 장거리 흘림 낚시로 먼 거리에 있는 그 대물 감성돔을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갯바위에 내릴 때 잔잔한 곳, 뭐 조류가 약한 곳, 그런 것은 좀 뒤로 밀쳐 두시고 왕성하게 밀어붙이는 조류와 정면으로 부닥쳐 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곳에 감성돔을 부르는 승리의 조류, V조류가 있을 겁니다.